자, 통화주의 원론으로 이제 결국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가장 가까운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다 틀렸으니까 통화주의로 다시 돌아가야죠. 원산 복귀를 해야죠. 원론이 맞았다.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케인즈주의에서는 경기가 침체나는데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거는 유효 수요상 만들어질 수 없는 건데, 통화주의 상에선 그냥 통화량 때문이다. 그만큼 제약가 없으니까. 이제 과잉 수요가 오일 쇼크를 만나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이게 케인즈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 MNT니 국가부채 무용론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 세계가 대부분 다 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국가부채라는 신기루 어쩌고 저쩌고 했죠. 진짜 이 언론들 다 대가 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승승장구하며 진보 지지 받으면서 살아남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화폐적 형상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은 현상이다. 즉 지금은 통화를 회수를 하면서 이 상품과 서비스는 계속 제공이 되도록 늘려야 돼요. 근데 소비가 줄어들수록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레이건노믹스 깨려고 이거 한 거기도 해요. 가트랑 WTO 룰 이거 다 깨면서 바이든은 반도체 들어오고 IRA 법 통과시키는 겁니다. 제한한 서비스 여기서 많이 생산하라고. 근데 WTO 원칙 깨졌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깨고 있잖아요. 이란이랑 사우디는 서로 이제 손잡고 감산하고 중국에 원유 수출하고 중국 위안화로 결제받고 브라질도 중국에 위안화로 결제받고 WTO 깨졌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 이제 원자재 WTO 다 무시하고 니네들 여기 와가지고 공장 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생산선까지 재화 생산까지 생각하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주도한 WTO이기 때문에 이거 깨진 상태에서 상당히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케인즈주의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 자금 규제,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지향적 통화 정책 이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지자가 있잖아요. 지지자들은 계속 저걸 반대하는 입장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회수한다 해도 5년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아직까지 이제 당연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멈춰라. 즉 자기가 원래 말했던 대로 2% 그 인플레이션 아래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아저씨 아직 떠들고 있고요. 스티글리츠도 헛소리를 합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헛소리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폴 볼커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단 1년 만에 여전히 선동 중입니다. 레리 서머스 말고는 사실 정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것도 좋다고 뭐라 이야기하고 있겠죠. 제닛 옐런 2021년 7월에 국가부채 올렸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돈 관리 못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더 돈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아직도 풀고 있어요. 정부 시스템에서는. 얘네들 인플레이션 잡을 생각 없습니다. 고학경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의 과다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채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에 2011년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부채를 한번 깐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정부부 최소 전략이 4가지예요. 경제 성장. 이게 옐런의 고학 경제라도 1차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슈페터 쪽도 그렇지만 이번에 그 노벨상 받은 버냉키 연준 회장도 미국은 규제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케인즈가 아니지. 규제를 늘려야지. 그래서 지금 권력자는 케인즈가 허용할 거예요. 이 사람이 서프라임시 연준의 플레이 매뉴얼 만들었거든요. 버냉키가. 예. 이 당시에는 위기 상황에 대한 플레이 매뉴얼이 없었어요. 이 2000년대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세대에 다시는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케인즈도 뭐 대공황 전에 우리 세대는 다시는 침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협의를 하고 그게 지난 10년에 호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저거 안 되면 이제 나가는 돈 줄여야죠. 벌어올 수 없으면 긴축을 하는 겁니다. 인기 이거 더럽게 없습니다. 주다가 뺏는 거니까. 돈 주던 거 뺐잖아요. 지금도 한국이 하고 있으니까 인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고인플레이션. 예. 국민 개개인한테 부채를 떠넘기는 겁니다. 가장 사악한 세금이죠. 이건 정치 취향이 아니라 사악입니다, 사악. 디폴트 채무 저조죠. 이건 뭐, 이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꼴납니다. 아, 우리 돈 못 갚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국채 못 팔아요. 예. 한국은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미국도 아마 요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푸느냐 아니면 고인플레이션이 되느냐. 사실 이처럼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경제 실험을 했고 권력력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무지해졌고요. 그래서 우민화된 대중 저 미친 짓을 하게끔 허용합니다. 지금도 돈 풀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걸요? 이거 풀어야 된다 이야기하면 지금도 돈 풀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걸요? 인플레이션 이 상황인데도 지금도 돈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조의 민주노총에 장악된 이 공영 언론 작살났습니다. MBC 저거 막으려고 노조 제2노조 제3노조 뭉친 건데 진짜 경제 실험을 했고 권력력 때문에 저걸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민화된 대중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의 무력한 한계에 드러났다는 케인즈주의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어요. IMF는 인플레이션이 최소 5년간 더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준은 수요 파괴는 할 수 있어도 공급은 해결 못해요. 여기에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돼요. 현재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10년간 세계화 무역을 통한 중국 효과, 아마존 효과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가능했던 건데 지금 중국이 사라졌잖아요. 중국을 최대한 대체하려고 하니까 베트남과 인도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IMF가 말한 것처럼 혹독한 경제 정책이 펼쳐졌을 때나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지. 대중은 경제에 무진하고 케인즈주의자 저항은 거세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인플레이션 만든 자들을 만든 사람들이 위로하고 신자유주의 비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뉴딜이 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산업이 망하는 걸 케어를 했어도 결국 대공황을 심화시킨 건 사실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케인즈주의가 심화시켰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써야 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원론으로 돌아가면 단기 처방이에요. 심장 마사지. 그 이후에 혹독한 시련, 재화를 겪어야만 어느 정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마 지금 10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기반의 시스템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아마 편을 따로 짜겠죠. 공급망들을 짜고 있고요. 실제로. 케인즈주의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전쟁 준비 잘합니다. 인플레이션 나도 미국 대통령 뒤편에 경제 사상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케인즈주의는 보통 이렇게 되면 방산과 주택이 작을 받아요. 큰 정부니까. 이게 남미 같은 경우도 주택 계속 공짜로 주려고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윗세대는 받는데 나는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표 못 받는 거죠. 선거 당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정치, 경제, 대중 호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잡힐지도 몰라요. 이건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서.
그 경제는 3대 시장에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미국, 중국, 유럽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돈을 다 뿌렸기 때문에 예. 각자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까지 고려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대중은 혹독한 시련을 격렬하게 반대할 거야. 그래서 정치인과 대중, 정권을 잡은 주류 경제학이 어디냐 이걸로 달라집니다. 참고로 탑다운 투자자들은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이면에 경제학자들이 어떤 식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라서 예측할 수는 없는데 물리적으로는 IMF 5년 정도 대충 예상하는데 이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쉽게 권력을 놓고 자기 지금까지 평생 해온 걸 버리겠냐고. 이제 이거 찔끔 줄였는데 이거 5년 지나도 이거 못 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차하면 여러분 10년 날려먹는데 기억해야 될 게 10년 날려먹고 난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 또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한 20년 날려먹는 겁니다. 1년 3개월간 연준 회수한 게 찔끔입니다. 찔끔. 최소한 요 정도는 회수가 돼야 될 텐데 절반 회수도 네. 그래서 빈부격차 극복하고 우리는 모두 빈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득 격차가 아니라 진보처럼 그 원하던 스웨덴의 자산 격차, 계층 이동 불가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강자 독식이 될 겁니다. 우리 계층 이동 영원히 없을 수도 있고 저위 45세에서 65세 연금과 국가 부채를 부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량 맞은 재화를 또 생산하려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일본이 정부가 노력하거든요. 과로사 없애려고 야근 문화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알 겁니다. 생산성이 전부예요. 생산성이 그만큼 안 따라줘요. 젊은 청년층은 적은데 위에 돈 많이 받는 이제 노년층은 많고 그래서 대부분 착각하는데 연금의 문제는 내가 연금을 내는 것보다 낸 만큼 그 연금에 재화가 풀리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나면 그 재화와 생산성을 개선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일 더 많이 하고 죽어라 굴러야지.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엔 기술 발전이 제일 정답이죠. 그 석유라도 좀 나고 철광석이라도 많았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 자원 팔아 먹어가지고 버텨볼만 한데 한국은 그따위 것도 없으니까 한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고수익 사업해야 되고 국가부채 나오면 안 돼요. 딱 스위스처럼 가야 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스위스랑 이스라엘 그놈의 스웨덴 그 북유럽 모델 하여튼